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김동인의 감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네, 감자. 굉장히 짧아서 읽기 편했어요. 맞아요. 저는 요새 한국 소설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우리 읽었던 붉은 산 너무 좋게 읽어서 예. 네, 이번에 감자 읽으면서도 예전의 느낌 말고 좀 새롭게 읽으려고 노력은 했죠. 짧지만 뭔가 우리 정서에 맞아서 그런지 더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자, 김동인은 소설가로 1900년에 태어나 1951년에 사망했으며 여러 가지 양식과 방법을 작품 속에서 실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배따라기, 감자, 강염 소나타, 발가락이 닮았다 등이 있습니다. 감자는 복녀라는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보여주고 환경이 인간 내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냉철한 문체와 구조적 우수성으로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의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복녀가 원래 그런 도덕관념이 떨어지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 빌어먹는 것보다 오히려 돈도 더 받고 이게 더 점잖은 게 아닌가라고까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봤죠. 그 당시에 너무 다들 힘들고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어땠을까 했다면 저는 먼저 남편을 버렸을 것 같아요. 남편 어떻게 버려요? 아프잖아요. 아니 너무나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잖아요. 네. 예,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녀 죽었을 때도 그냥 30억만 받고 그렇죠. 협의한 거나 그런 거 보면 그런 남편은 애지당초에 그냥 정리를 해서 떠났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송충이 잡는 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충이 잡는 거보다는 저 송충이 너무 싫어. 그래서 송충이 막 그렇게 잡고 이런 거보다는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였으면 하고 대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환경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되죠. 그 고관 대작의 부인들도 형편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몸을 팔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괴롭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괴로우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낯을 휘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서방에 대한 집착, 질투가 있었다는 거는 본인도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녀가 과연 환경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렇게 변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그렇게 이 책에서 단편 소설이니까 세부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정조를 잃었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없죠. 너무나 가볍게. 굉장히 그냥 받아들이죠. 보통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그 환경이 복녀를 변하게 한 그 100%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자를 복녀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어쨌든 본인이 즐기기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왕서방을 좋아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첫날 밤에 낯을 갖고 그럴 쫓아가요. 수가 없죠. 그쵸. 좋아했었고 내 남자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운명, 환경 결정론 저는 이쪽으로는 생각지 않았어요. 이번에 맞아요. 읽으면서 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꼭 읽어야 될 소설, 청소년 혹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소설 이런 거로도 추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읽기에는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기에는 좀 더 깊은 소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읽고 뭘 느꼈냐고 물어보기에는
걔네들이 알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봐요. 모르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읽었지만 그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거기 도덕관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래도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녀의 삶이 기구하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지만 뭐 그런 남편을 만나서 계속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그리고 살고 굉장히 있는데 열심히 사는 여자예요. 생활력이 그렇죠. 강해요. 맞아요. 송충이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거 잡고 하여튼 본인이 다 일을 해서 남편한테 먹여 살. 그러니까 네, 남편을 그러잖아요. 떠났어야 했다니까요, 이 여자는. 근데 남편이 또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돈도 비싼 돈이었죠. 80원이었나? 80원. 예. 네. 그랬기 때문에 복녀를 아내로 사왔을 때는 그냥 사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수반을 들어야 되고 생활력 있는 여자로 일부러 또 골라서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도 당시에 그냥 복녀라든가 일반 여성들은 남편이 병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도망가면 안 되죠. 제가 그거는 잘못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보면은 노동의 가치가 되게 신성하다. 뭐 신성까지는 안 하지만 노동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거기에서 정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노동의 가치를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너무 쉽게 바꾸면 거기에 따른 또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서 복녀도 너무나 쉽게 아까 송충이를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약간 위험한 발언 같기는 한데 네. 송충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네. 송충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 바위에서 굴렀어요. 송충이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래서 너무 그거를,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선택을 좀 더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요새 오늘날도 많이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뭐 저부터가 그런데요. 뭐 맨날 앉아갖고 좀 더 편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 편하게 하면서 이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항상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또 문제인 게 요즘 이렇게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돈 많은 백수. 굉장히 좋아요. 적게 애들.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이요. 예. 무조건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별 생각 없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질문하면 그런 것들이 답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동의 신성함, 택도 없는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일을 찾아보긴 했지만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엔 없어요. 맞아요. 물론 그렇게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내가 될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요새 어린이들이 선망하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보면 일 엄청 많이 할걸요. 굉장한 그렇게 노력을 성공한 합니다. 사람들까지 그럼요. 보면.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건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 고생하는 노동의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쉽게 자신의 가치나 도덕적 가치나 관념 같은 거를 쉽게 버리게 되지 않나 싶어요. 운 좋은 거는 얼마 안 간다고 봐요. 어떤 시대를 잘 만나서 타이밍이 좋아서 그런데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그거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걸맞는 본인의 노력, 노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만의 가치관, 도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복녀가 조금 더 노동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쉽게 자신의 이런 거를 벗어 던지지 않고 그냥 노동을 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살지 않았을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 네. 아, 그 남편은 좀 아이러니긴 한데 네.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덜 비극적인 삶을 그냥 뭐 그래서 어렵게 살다 간 여인.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마 이 드라마를 구성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도 그 시체가 나중에 발견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 상황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한 거죠.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네. 작가의 의도는. 그리고 남편하고 그 관리하고 왕서방하고 협의해서 그쵸. 뇌출혈인가요? 네, 뇌출혈로 죽었다고 했죠. 죽은 거로 협의해서 30만 원을 남편은 받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환경이 인간의 내면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냐 하면 미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가치를 어떤 거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네. 예, 그래서 복녀가 옷이 비에 젖듯 안일함과 쾌락이 그녀를 흠뻑 적셔서 그렇게 비극적인 됐다. 결말로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작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다음에는 단편집. 네, 단편집.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